요즘 공방이 꽤 많잖아요. 뭐 뜨개질도 있고 뭐 만드는 쿠킹 클래스도 있고, 공방에서 쿠키나 잼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네이버로 판매하고 싶은데 유통기한을 받는 곳이 있을까요? 영양정보 등 검사하는 업체도 궁금합니다. 거의 이런 게 요즘 생각보다 많아서 진짜 확실히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를로 확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긴 합니다. 또 나옵니다. 음식 관련해서 신고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죠.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있고 식품 제조 가공업이 있는데, 당연히 위에 게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거고 아래쪽은 유통업자 또는 최종 소비자다 보니까 밑에 게 굉장히 더 깐깐합니다. 시설도 더 깐깐하고 위에 게 좀 더 승인받기가 쉽고 관리가 쉽죠. 그러니까 위에 걸로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방금 물어보신 게 막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잖아요. 표시사항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뭐 마카롱을 만든다고 치면 표시사항 규정은 또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유형이라던가 원재료 이런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표시사항을 이제 그냥 보통 저희 반찬 가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시장에 반찬 가게 가면 반찬마다 다 붙여준 게 아니잖아요. 팻말로 보통 표시를 해놓는데, 표시사항을 이제 진열 상자나 별도의 표지판에 표시하면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반찬 자체에는 따로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온라인 판매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표시할 수 없으면은 라벨이나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건데 영양 성분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몇 칼로리인지 뭐 이런 거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생략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간편한 거죠. 결국 이걸 하려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귀찮습니다. 일단 그냥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되지 않아서 그 시설 건축물 대장도 있어야 되고요.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검사서, 내가 뭐 만든 쿠키에 대한 품질 검사서도 받아야 되고 9개월마다 또 품질 검사도 또 다시 갱신도 해야 되고, 그 쿠키가 뭘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서 말한 유통기한 정보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자가 품질 검사서가 뭐 검사에 얼마 드나 궁금하면은 식약처 가가지고 수수료 정보를 보시면은 나오고요. 얘기한 대로 9개월마다 매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냉동이나 어육이나 특수용도나 식초 전분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해야 됩니다. 9개월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것들을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품질 품목 보고를 할 때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의 유통기한이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제일 좋은 게 쿠키나 잼이니까 이미 시중에 많잖아요. 시중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은 면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또 해야 돼요. 이것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시중에 있는 걸 만들다 보니까 해당 제품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은 유사 제품 비교를 통한 설정 실험 생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 알아두셔야 될 게 2023년이죠. 내년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나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기한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맞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우유를 더 먹어도 된다, 더 먹어도 된다. 제발 엄마 이거 그냥 버려야 되지 않냐라고 해도 꽤 드시거든요. 아깝다고. 근데 이러면 상한다, 탈난다 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맞았던 거예요.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고 나면 우유가 지금은 10일인데 50일로 바뀝니다. 제일 큰, 그리고 두부가 14일인데 90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 진짜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내년부터 이제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라벨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긴 했어요. 뭔가 즉석 식품 판매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식품 제조 가공업보다 좀 더 널널하다 보니까 좀 꼼수를 많이 부린다, 이런 기사였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도 이제 나라에서도 하나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자가 품질 검사 대상에도 없었는데 이제 밀키트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걸 넣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조리 과정을 공개한 영업자에 대한 이제 처분 경감, 뭔가 처벌할 게 있는데 봐준다, 이런 거죠. 그런 거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뭔가 배달 음식이나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상상했던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주문이 딱 들어오면 땡땡땡님 주문 조리 시작합니다 해서 그분이 항상 유튜브로 라이브로 볼 수 있게, 그분을 위한 실시간으로 조리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조리 다 되고 배달 보내는 것까지 볼 수 있게 하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처분 경감까지 해준다니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간단하다고 하는 것도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서, 물론 공방에서 쿠키 팔고 싶으시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데, 결론은 역시 온라인 세일링이 더 쉽다. 역시 역시 위탁이 좋다.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맛있으면 당연히 잘 되시겠지만, 저는 맨날 온라인 가지고도 왜 이렇게 번거로워 귀찮아라고 했는데, 다른 걸 알면 알수록 그래도 온라인 셀링이 좀 쉽게 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